사람이랑 여행이 되거든요. 거기 이제 살을 붙이는 네, 거잖아요.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을 붙이는 건데 지금 얘기한 대로 진짜로 그 노트 필기를 잘해서 2분이면 딱 보면 다 1시간 동안 들었던 게 쏙 들어올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은 이렇게 후배들한테 좀 복습을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후배들한테 당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? 사실 복습이 그렇게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학습을 한 뒤에 복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? 비유를 하자면 저장하지 않은 한글 문서랑 같은 상태예요. 그래서 그냥 닫기를 눌러버리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. 네, 그래요. 그때 좀 귀찮아도 뭐 저장 버튼 한 번 누르듯이 복습 이렇게 짧게 한 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불러오기에서 바로 이렇게 상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. 네. 비유도 잘해요. 비유도. 기껏 1시간 이렇게 잠깐 했다가 쳐놓고 그냥 슝 날아가 버리는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불러오기를 누르면 착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복습의 효과다. 그렇죠. 역시 공부 고수다운 진짜 이거는 명언으로 남겨야 되겠다. 불러오기를 딱 할 수 있도록. 근데 이제 은진 양이 50분 수업 듣고 2분 복습법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민성원 선생님도 항상 학교 5분 다니셨을 때 5분 복습법이라고 저는 얘기하죠. 네네. 네, 왜냐하면 은진 씨처럼 저는 필기를 그렇게 예쁘게 못했기 때문에 5분은 봐야. 자, 중요한 거는 항상 끝난 다음에 얼마나 빨리 다시 복습하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근데 아이들은 그 순간에 끝나자마자 바로 놀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 약간만 자제하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줬다. 그걸 10분 있다 다시 꺼내려고 그러면 힘들 거 아니에요. 알려준 10초 있다 물어봐도 모르는데요. 바로 몇 번 복습하면 그때 효과가 제일 극대화됐고 그거는 강성태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직후에 한번 반복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기억 효과가 쉬는 시간을 약간 이용하는 것만으로 이거는 사교육을 더 받을 필요도 없고 밤에 잠을 줄일 필요도 없는 아주 짧은 시간이고 그 시간에 공부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은 그 공부한 양만 중요하지 그게 시험 때까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요 포인트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듣는 이유가 앉아있는 게 목적인 것처럼 돼 있죠.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든지 요거를 최대한 시험 때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2분을 할애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걸 안 했을 때 내가 밤새고 고생해도 안 됐다는 그 느낌을 자꾸 되살려서 차라리 그러느니 지금 좀 하자. 이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.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으셨을 텐데 네.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좀 복습의 노하우 이런 거 좀 배울 수 있을까요? 네. 네, 지금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너무나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. 아까 은진 양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를 들어 1시간 공부를 그냥 풀로 하는 것보다 복습을 할 때요. 네. 10분씩 끊어서 뭐 6번씩 간격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그러니까 예로 뭐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보면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1시간 동안 왜 깜지 노트라고 하죠. 새까매질 때 계속 씁니다. 쓰는 거예요. 예. 한 단어를 뭐 몇 개 되지도 않고 저도 그랬는데 그게 안 좋은 방법이었구나. 네. 근데 그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밝혀졌냐면요. 잠깐 뭐 5분, 10분 보는 것과 1시간 동안 그 하나만 붙들고 계속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. 차이가 없대요? 네. 참 시간 낭비를 했군요, 제가. 이걸 이제 간격 효과라고 부릅니다. 영어로 뭐 스페이싱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는 항상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 간격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미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복습이 총 이제 4번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맞췄을 때 이제 최대한 빨리 10분 정도 안에 10분 정도 하면은 최고다. 그러니까 1시간 공부를 했을 그러니까 때죠. 수업으로 보면 수업 끝나자마자 그 쉬는 시간 그쵸. 10분을 하는 거죠. 말씀하셨던 뭐 2분, 5분 복습법 비슷하고요. 그리고 하루 지났을 때 2분에서 4분. 이제 일주일 지났을 때 2분. 뭐 한 달 뒤에 1분 이내.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정도로 복습을 하면 이제 1시간 공부한 게 완전히 내게 된다. 최고의 이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. 라고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요. 근데 이대로 사실 공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누가 이거 뭐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이거 재고 딱 2분하고 4분하고 이러겠어요. 그렇게는 못하고요. 이제 공신 선배들 보면 항상 이 복습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오늘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야간 자습한다 치면은 자습 첫 번째 타임은 무조건 오늘 공부했던 거를 전부 복습하는 시간. 아니면 뭐 쉬는 시간 종 딱 땡치면은 2분 동안은 복습한다. 뭐 은직량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완전히 습관으로 굳어져 있습니다. 그 예외인 공신이 없을 정도거든요. 이게 결국 그건 것 같아요. 오늘 수업 본 거 복습하고 그다음에
내일 한 번 복습하고 일주일 있다 복습하고 그다음에 한 달 있다 복습하고 이걸 그쵸. 어떻게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. 네, 저 같은 경우는 그 수험생 때 항상 철칙이 있었는데요. 그게 뭐냐면은 항상 새로운 진도를 나가잖아요.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공부했던 걸 보고 진도를 나갔습니다. 어차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. 그것과 저는 이제 예전에 참 대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이거 얘기 들어보면 아, 선생님 대충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. 저는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. 이런 원칙 하나도 없이 공부를 했는데, 야. 그렇죠. 이런 거 보여주면 이제 학생들이 아 복습 진짜 안 하면 공부 그러니까요. 자체 의미 없다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. 네. 근데 지금 뭐 2분 복습법, 선생님 또 5분 복습법 얘기하셨지만 목차 복습법이라는 것도 강조하시는데 그건 뭐예요, 선생님? 일단 5분 복습법부터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네. 일단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하거든요. 집중하는 것 갖고는 기억이 안 돼요. 집중을 하고 역시 수업 시간에